좋아요, 구독. 안녕하십니까. 경제 수사부 10월 네 번째 주 시작을 하겠습니다. 많은 하고 싶지 않은 한숨으로 시작해서 한숨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요즘 시장에서 어떻게 잘 시청자분들 대응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대응한다고 해서 잘 대응할 수 있겠느냐? 어렵습니다. 무척 어려운 국면인데 이럴 때일수록 또 저희가 필요로 하신 분이 있죠. 시장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 시장 지킴이. 네, 우리 또 염이사님 모시면서 시장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거창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 있기가 저 지금 멘탈이 나갔어요. 그렇죠. 요즘 네, 문이 많으시죠. 오늘이 최악인 것 같아요. 녹화일 기준으로. 네, 녹화일 네. 기준으로는. 네. 그러니까 정기 씨가 뭐 올해 사실 또 연초에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뜨거운 상태에서 네. 8월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8월 중순부터 아, 네, 분위기가 좀 쎄하더니 사실 이제 10월 돼서 어느 정도 좀 진정되나 싶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10월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지금 낙폭이 커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특수한 또 조건들이 좀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하반기 가면 안 좋다. 예, 예. 그 또 특히 항상 연말에 대주주 양도차익과세. 이거 뭐 어떻게 네. 안 될까요? 근데 그건 방법이 없어요. 좀 법을 도와주세요, 바꾸는. 이사님. 좀 저 높으신 네. 분들한테 얘기하셔서 바꿔보자 이런 거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런 뭐 수급까지 꼬여가지고 네. 지금은 좀 어쨌든 증시가 그냥 이게 한마디로 사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와, 그냥 무섭습니다. 무너지는 예, 파는 사람만 있고 네. 그래서 지금 끝없이 빠지는 마치 그 작년 6월인가요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때 한번 빠졌고. 그때도 거의 암울했잖아요. 사실 네. 그냥 뭐 앞도 안 보이고 네. 뭐 2천 깨진다 막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네. 결국 살아는 났지만 네. 약간 이제 그때랑 비슷한 좀 네.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보면은 그렇게 급하게 하락하다가 돌리는 거 보면 한 3분의 2까지 돌려줬거든요. 네, 맞아요. 또 작년 딱 1년 전에 네. 10월 달에도 그렇게 무참히 밀리다가 그때 뭐 2100 초반까지 갔다가 그때 뭐 레고랜드까지 터져가지고 그렇죠. 난리가 아니었죠 사실. 네. 예. 그랬다가 돌리긴 또 하락했던 지점까지 또 돌아왔었어요. 맞아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이번에도 네. 저는 어느 정도 레벨까지 회복은 될 것 같은데 네. 문제가 저는 좀 코스피는 그렇게 걱정은 안 해요 사실. 네. 좀 코스닥이 좀 걱정해요. 왜냐하면 코스닥이 코스닥이, 네. 올해 전 세계 제 1등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예. 상반기까지만 해도. 예. 근데 그게 특정 몇 개 업종의 쏠림 때문이었죠. 사실 누가 봐도 아는 거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결론은 정해져 있죠. 이게 부메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쏠림 현상이 이제 완화되고 또 그걸 이끌었던 개인 투자분들이 이탈이 지금 나오면서 네. 어쨌든 지금 증시 분위기는 음. 상반기랑 정반대로 이렇게 좀 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어쨌든 뭐 여기에 또 미국의 금리도 지금 쉽게 안 꺾이고 있고 그렇죠. 또 뭐 하마스랑 지금 이스라엘 전쟁인데 네. 이게 뭔가 좀 결론이 안 나잖아요. 예. 예측도 안 네, 됐으니까 예측도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일단 네. 현금화 해놓자. 네. 약간 이제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그래서 참 시장이 분명히 싼 건 맞거든요. 코스피 기준은 싼 건 맞는데 그렇습니다. 예, 뭐 싸다고 주가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사실. 싸다라고 보다가 사면 싸다고 맞아요. 예, 맞아요. 이런 근데 참 이 주가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에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네. 너무 고밸류 주식 이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네. 그러니까 보면서도 올해 상반기는 고밸류주들의 잔치였죠. 그만 사실 갔습니다. 비싼데 더 갔어요. 네. 이 정도면 비싼 것 같은데? 네. 근데 거기서 한 심지어 50%더 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결국엔 다시 다 무너졌죠. 사실. 원점으로 돌아오죠. 네, 돌아오긴 했지만 네. 어쨌든 주가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비싸도 더 가는 게 주가고 네. 싸다고 해도 더 빠져요. 사실 거기서. 근데 그렇죠. 결국엔 그 분명한 핵심 뭐냐면 네. 기업 가치 무조건 수렴은 해요. 맞죠. 언젠가는. 예, 수렴은 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그 시계열에서 개인 투자분들이 이게 올라갈 땐 따라가게 되고 또 바닥에선 분명히 싼데 또 손절하게 되고 그렇죠. 예, 이걸 또 몇 번 하면 이제 계좌가 사실 아웃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반대로 싼 거 같은데도 더 하락하는 네. 지금 그런 장이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싸다라고 샀는데 내일 가면 더 싸질까 봐. 예, 더 이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또 지금 올해 많이 그랬었거든요. 한 2,350 이 정도, 2,300 초반이면 진짜 이건 싸다. 그죠. 이게 예. 2,500 이하면 2,500 이하부터는 PBR 0.9배라서 그렇죠, 그렇죠. 비싼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비싼 건 아닌데 그렇다고 뭐 싼 것도 아니죠. 엄청 싼 건 아닌데 네. 이제 2,400부터 300까지는 이제 PBR 0.8배 그렇죠. 대니까 네.
뭐 거의 금융위기 아니면은 이런 밸류는 보기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 지금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보면 네. 2차 전지가 지금 이제 높은 좀 시총을 차지하잖아요. 네. 근데 이 기업들이 영향력이 커졌는데 여기서 이제 무너져 버리니까 시장에 그렇죠. 더 큰 좀 충격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요즘도 이사님 활동 계속 그 채널에서 활동하시죠? 근데 계속 네. 하고는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예. 상담하고 그러면 그런 것도 많이 얘기해주고 그러십니까? 뭐 질문들 해주시면 네. 대부분 이제 물린 거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대부분 수익 난 그죠. 건 얘기 안 해요. 그죠. 네. 보통 대부분 그러세요. 이제 네. 크게 물려 있거나 뭐 네. 그러면 이제 걱정되시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좀 상담할 때 어떻게 이제 되도록이면 얘기를 하냐면 네. 제가 뭐 직접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얘기를 못 하거든요. 예. 이제 증권사 규정상.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도 두루뭉실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네.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 예. 다만 이제 약간 제가 이건 진짜 아닌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건 사실 그냥 조금 세게 얘기를 해줘요. 아니, 아, 아닌 건 아닌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 궁금한 거는 그럼 예. 요즘 같은 2,300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지수대에서 네. 그러면 그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런 때 이사님 저 있는 현금 뒤에 이렇게 좀 꼬집어 놓은 게 있는데 몇 거다 꺼내다가 지금 사도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아 저는 이제 근데 함부로 투자는 하지 마라. 아, 지금 일단 먼저. 네, 네. 그리고 근데 분명히 지금은 굉장히 오히려 또 역으로 생각하면 투자하기 정말 좋은 기회는 맞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뭘 살 거냐. 그렇죠. 이 그렇죠. 준비가 안 됐는데 사봐야 아무 필요 아, 없어요. 그냥 네. 뭐 단지 빠지니까 아무거나 쭉쭉.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은. 근데- 다 싼 거 같으니까 예. 그냥 골라서 이렇게 12종목 쫙 아 산 거죠.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 예, 그러니까 예. 오히려 지금 포트도 한번 네, 정비도 하셔야 되고 네. 진짜 한번 갈아엎을 거면 엎으셔야 돼요. 아, 지금 지수대라도. 예, 엎으셔야 되고 왜냐하면 네. 이럴 때 엎기가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다 빠지거든요. 그렇죠. 뭐 좋은 거고 나쁜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일단 다 빠져요. 네. 근데 어떤 장에서 제일 힘드냐면 내 건 안 가는데 올라가요. 다른 것들은 상반기가 예.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 좋았잖아요. 예. 그럼 포트 교체하기 너무 힘들어요. 음. 왜냐면 그 비싼 걸 또 사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들만 가요. 네.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안 가요. 맞습니다. 근데 막상 교체하면 또 반대로 가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예. 일단 뭐 펀더멘탈이고 뭐고 간에 그냥 다 빠져요. 네. 오늘 뭐 하이닉스도 급나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예, 자존심이 예, 자존심 맞아. 그러니까 와. 이 뭐냐면 예. 여기서 자기가 얼마나 공부했느냐가 이제 몇 달 후에 그게 결론이 나요. 네. 왜냐하면 내가 평소에 네. 분명히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 주가 빠져도 기업 가치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그거는 주가라는 게 기업 가치를 즉각 반영 안 해요. 그렇죠. 예, 이런 장은 더더욱 심하죠. 저희 다 지치게 해놓고. 예. 네.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예. 작년 아마 8월인가 9월에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때 시장 안 좋았잖아요. 우리나라 아우. 뭐 시장 되게 안 좋고 특히 9월에 뭐 레고랜드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예. 예. 그때 아마 좀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마 그거 캐치하신 분들은 올해 수익 많이 나셨을 거예요. 뭐냐면 화장품. 화장품. 아, 예. 이미 인디 브랜드는 그때 돌리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미 맞습니다. 실적 딱 봐도요. 네. 돌아섰어요. 근데 주가는 뭐냐? 다 빠졌어요. 맞습니다. 왜 예. 그때 매크로가 안 좋으니까. 아, 무슨 예. 뭐 인디냐 이 시국에 예. 뭐 화장품이고 뭐고 그냥 근데 이미 그 회사들은 올리브영 미국 일본에 수출도 많이 늘어나고 네. 중국 비중이 낮은 회사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몇 배 갔죠? 한 3-4배 다 올라갔어요. 아직도 크게 안 밀렸어요. 예.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걸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왜냐하면 음. 지금 다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극소수겠죠. 지금 뭐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는데 네. 그런 게 보이면 사시라는 거예요. 보이면 보이면 네. 작년에 화장품 같은 게 혹시 보인다. 네. 근데 그게 안 보이면 기다려야죠. 그냥 보일 때까지는. 다 팔고 현금으로만. 아니요. 현금 갖고 있을 필요 아, 그냥 없고요. 아예 그냥 지금 보유해야죠. 지금. 포트 그대로 유지하고. 지금은. 예. 네. 근데 만약에 그런 게 보이면 교체를 하시든가 아, 교체를 하다. 사시든가. 네. 그러니까 지금은 현금 비중 확보할 때는 아니에요. 예. 확보하려면 진작 있어야죠. 좋을 때. 그걸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서 그렇지만 이미 여기서 빠졌는데 뭐 현금 확보 그건 이미 늦었고 네. 사실 작년에 기억하시잖아요. 작년에 2,100까지도 갔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2,600 갔고 전 네. 다시 2,600 간다고 생각해요. 어느 시점에서. 어느 그러니까, 시점에서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현금 비중 이제 와서 늘리는 건 별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빠지는 것 중에 펀더멘탈도 펀더멘탈이지만 네.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급 이슈거든요. 반대 매매. 네, 반대 매매. 네. 근데 이거는 결국 아시겠지만 기업 가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결국 반대 매매 끝나고 네. 수급이 안정되면 V자로 다시 올라가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지금에 와서 뭐 이런 반대 매매로 인한 뭐 코스닥 매도에 동참할 필요는 저는 별로 없다. 그렇죠. 보고 근데 그 있으면. 반대 매매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그걸 끌고 내려가는 거죠. 있죠.
지수가 빠지면 또 나올 수밖에 네, 없고 나오죠. 빠지면 또 나올 수밖에 없고 근데 끝은 있어요. 그 네. 끝이 이제 어디냐가 이제 근데 이제 문제인데 그 끝 후에는 또 대부분 또 회복은 해주니까. 네. 네. 그걸 바라보고 지켜봐야 되는 저희가 너무 힘들고 막 지금 한숨만 쉬고 있다 보니까 그게 문제죠. 네, 근데 네. 저는 뭐 제가 뭐 욕을 먹더라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매도는 아니다. 네.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 매도할 수도 없고요. 네. 예, 아마 지금 지금은 네. 최악의 매도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좀 너무 어설프게 현금 확보하는 거 아, 별 도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매수 자금은 없을 거예요. 거의 없으세요. 그러니까 벌써 다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교체하는 거예요. 교체. 그게 최선의 전략 아닌가 지금. 네. 그러면 이제 교체할 만한 섹터는 물론 종목 얘기는 안 하시는 걸로 예, 알고 종목은 있고요. 제가 못하는 얘기하는 걸로, 예. 업종만 이제. 네. 그럴 만한 섹터 이런 거는 조금 이따가 다 얘기해 주실 거죠. 네, 그거는 물어보시면 말씀드릴게요. 역시 저희들의 등대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쪽에서 저 시장 분위기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드려봤었는데 그럼 뭐 이제 조금 더 길게 보게 되면 네.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론 이제 실적 발표 지금 3분기 막 나오지 않습니까? 네. 나오면서 내년의 실적을 바라보는 게 올해 영업이익 상장 기업들 한 140조 되는데 네. 내년에 한 그래도 240조 240조 예상하더라고요. 이 정도쯤 나온다. 네. 그러면 EPS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좀 해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년을 바라보고 지금은 약간 이런 거에 좀 힘입어서 네.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네, 그래서 일정하게 오르면 또 팔기도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장기 투자해라, 장기 투자에 돈 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지만 그거는 적어도 한국에 잘 안 맞고요. 네. 제가 작년 12월에도 한 이제 언론사 네. 큰 강연회가 있었어요 연말에. 네. 거기 가서도 제가 아마 그 기사도 나와 있어요. 사실 실제로 아마 찾아보시면 작년 네. 12월에 그 한국은 주식 투자 장기 투자 안 맞다. 아니 한국은 주식 투자가 안 맞다는 아니,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해야죠, 해야 되는데 네. 장기 투자가 잘 안 맞는 장기 것 투자가 같아요. 안 그 맞다. 이유를 설명을 몇 번 드렸어요. 그때도 이제 그게 장기 투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근데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과 나는 건 아니에요. 뭐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그 10년 전하고 지금 주가에 비교해 보면 삼성전자 딱 하나 있죠. 예. 네. 그나마 이번에 포스코가 회복된 거예요. 그나마 그러다 이것도 사실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하죠. 예. 예. 사실 이제 리튬이라는 그 음. 이제 버프를 받아서 간 건데 네. 대부분의 뭐 대표적인 OCI 같은 기업들 뭐 아, 아시잖아요. 예. 예.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10분의 1 토막이 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상황까지 지금 장기 투자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또 한 가지 유념하실 게 네. 어마어마한 시세가 난 주도주들이 있어요. 매년 나와요. 네. 그러니까 매년 아니면 2, 3년에 한 번씩. 네. 근데 그 기업들의 결과가 어땠는지 아마 저보다 김윤수 대표님 더 잘 아실 거예요. 가장 비등한 예로 뭐가 있죠? 가장 가까운 예로 KMW. KMW 있었고. 기억하시죠? 네. 2019년에 황제주였어요. 그때는 뭐냐면 KMW 주식 안 사면 소외받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수 급락장이었거든요. 네. 급락장인데 8배가 오른 거예요. 그렇죠. 예. 통신 장비로. 네. 지금 어떻게 됐죠? 거의 뭐 만원. 근데 그거를 그냥 만약에 들고만 있었다면 그렇죠, 그렇죠. 예, 10배 수익 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무조건 장기 투자가 아니라 적절하게 장기 투자랑 단기를 병행을 좀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그 업데이트를 꾸준히 하셔야 돼요. 공부 많이 해야 되고. 피곤해요. 뭐냐면 미국은 뭐 빅테크 사가지고 몇 년 네. 묻어놓으면 간다 이거잖아요. 네. 뭐 굳이 뭐 내가 뭐 업데이트 안 해도 돈 잘 버네. 네, 미국장 이렇게 사는 가요. 거 어떨까요? 아니 그렇다고 미국장 하라 꼭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닌데 네. 한국 시장의 그런 좀 특징들. 음. 왜냐하면 한국은 빅테크와 한국의 이런 이제 주도주의 차이점이 뭐냐면 네. 한국은 중간재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납품하잖아요. 네. 사실 올해 많이 갔던 양극재도 납품 회사지. 맞습니다. 브랜드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중간 중간에 우리나라는 중간재. 사실 삼성전자도 중간재예요. 어떻게 보면 반도체도. 그렇죠. 네, 예. 맞잖아요. 네. 뭐 우리나라 그러니까 브랜드 회사가 뭐 오리온 같은 게 이제 브랜드 회사, 농심, 네. 삼양식품 이런 거고. 음. 근데 대부분의 시총 상위 기업들은 다 중간재 회사다. 시클리컬이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거를 꼭 이해를 하시고 음. 나는 뭐 10년, 20년 묻어두겠다 이러지 마시고 네. 적절하게 네. 항상 좀 이렇게 트레이딩도 병행을 해야 된다. 이게 그럼- 한국 시장의 어쩔 수 없는 좀 특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언제 팔아야 될까요? 만약에 샀다. 그러면 이거에 한국 시장은 그래도 좀 짧게 아니면 뭐 사이클 봐가면서 매도한다. 그러면 팔아야 되겠다는 시점은 어떤 근데 건가요? 이게 네. 이게 처음에 딱 들어가실 때 네. 이제 명확하게 정해 놓으셔야 돼요. 아 예. 뭘 들어가시든 간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 그러니까 네.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저 지표를 몇 개 봤는데 네.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왔어요. 한국에 여행을 맞습니다. 생각보다. 예. 그래서 중국 소비자 폭락했잖아요. 네. 폭락했는데 이제 그 이번에 중국이 부양책도 좀 일부 나왔고 네. 그 다음에 해외 여행을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안 간 게 아니라 음. 비자 발급이 안 돼가지고 맞습니다. 못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 간 거랑 못 온 거랑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자 발급이 지금 밀려 있대요. 그럼 음. 결국 이거 순차적으로 풀리면 네. 옵니다. 음.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지금 2019년도에 온 거에 절반밖에 안 왔대요. 그렇죠. 예. 그러면 뭐죠? 그걸 나쁘게 볼 게 아니라 네. 아, 이만큼 룸이 남아 있네. 음. 이걸 보셔야 돼요. 이미 100% 왔다. 네. 그럼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다 온 거예요. 예. 이미 온 예. 거니까. 예. 그러면 그걸 봤는데 주가는 박살이 났어요. 음. 근데 중국 소비자가 구조적 성장도 아니죠. 그렇죠. 크잖아요. 예. 예. 근데 주가는 빠졌는데 이거 지나면 지표 회복 되겠는데? 네. 그걸 선제적으로 이제 그런 게 좀 통찰력인데 경험도 있어야죠. 그렇죠, 예전부터 그렇죠. 이런 걸 좀 해봤어야 되니까. 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중국 소비 중에 한두 개 골랐어요. 뭐 예를 들면 호텔 회사나 예. 카지노나 예. 화장품. 종목 얘기 하고 싶어 하시는데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저는 사실 면세점은 그렇게 좀 선호하는 편은 아니지만. 면세점이 아니다. 예, 예. 근데 어쨌든 이제 호텔 체인도 있잖아요. 호텔도 있고 네. 카지노도 있고 뭐 화장품 뭐 많이 있죠. 예. 예. 이런 회사들이 지금 많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투자를 해가지고 물릴 확률도 낮은 상태에서 올라가요. 근데 이거는 저라면 짧게 한단 말이에요. 아. 이걸 뭐 내가 2배 먹겠다 이게 예. 아니라 예. 20% 정도 먹고 20% 정도? 예. 예. 그럼 가면 그냥 무조건 팔아요. 남이 뭐라고 근데 20% 정도 오르잖아요. 예. 그럼 무슨 얘기가 나오면 이제 중국 소비자 또 좋은 얘기 나와요. 야, 또 예, 이제 그러면 경제 방송 이제 보고 그때 또 막 개인 투자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항상 먼저 움직여야 돼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무조건 그냥 파시란 얘기예요. 그럴 때가 20% 올라서 팔았습니다. 근데 더 가요. 아, 그거는 뭐 그거 가든 말든 뭘 신경 써요. 다른 거 하면 되지. 저희가 그런 모르겠는데 내가 잘못 팔았나 봐. 아니 그거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런 게 문제죠. 애초에 20%면 그냥 20% 팔면 돼요. 뭐 거기서 50% 가면 근데 결론은 다시 원위치돼요. 이번에 그 네. 중국 소비주도 보셨죠? 네. 중국 단체 관광 풀리고 나서 바로 올라왔잖아요. 올라갔습니다. 예. 그거 다 깨고 다시 다 내려가 버렸어요. 맞습니다. 예. 출발점도 깨버렸어요. 네. 그게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좀 앞으로 구조적으로 좋아질 산업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좀 빠져 있죠. 근데 그런 산업들은 저는 반반 전략이에요. 네. 반은 트레이딩, 네. 반은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대신에 이 반은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면 반은 한 2-30% 수익 내고 난 팔겠다. 네. 그럼 2-30%면 절반 일단 팔아놔요. 예. 뭐 원하는 대로 수익이 났으면 그렇죠. 근데 나머지 절반은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면 성장이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네,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은 이제 조금 한 가지 더 하셔야 될 게 무조건 장기 투자보다도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이거 경쟁력이 좀 훼손된 것 같은데 실적을 봤더니 네. 근데 전혀 훼손 안 됐어요. 여전히 경쟁력 좋아요. 네. 예, 그러면 그냥 뭐 주가 빠지든 말건 계속 가져가고 오히려 빠지면 이제 팔았던 거 다시 또 예. 사면 되고. 그래서 그게 한국 시장에서는 저는 가장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 이게 올해 성과 좋았던 상반기에 좋았던 기업들 보시면 네. 만약에 중간에 절반 팔았으면 아마 후회했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많이 가니까. 네.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은 놓고 보면 안 파셨다면 고점에서 네. 절반이라도 팔아놓은 게 오히려 야, 잘했다. 이 맞습니다.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그런 진폭이 심하니까 음. 저는 한국 스타일상 예. 좀 항상 이 구조적 성장주를 내가 장기 투자할 거면 반 정도 팔고 반만 가지고 좀 하면 부담도 좀 덜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한번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 되는 게 아니고 네. 훈련 자기가 직접 해봐야 돼요. 그렇죠. 손에 이거야 네, 됩니다. 네. 절대 제가 뭐 얘기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네. 이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반복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매도는 절대 최고점이 파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그것만 조심하시고. 네, 그러니까 가고 한다고 쫓아내지 이거. 그리고 내가 20%난 목표했으면 그냥 팔고 나가세요. 네. 제발 뭐 50% 가든 말든 그거는 그냥 아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러다가 10배 가니까 문제죠. 뭐 10배 갈 거를 근데 10배 갈 걸 알았으면 짐 너무 다 팔아가지고 거기 몰빵 해가지고 이게 네, 올해 하면 상반기 되죠. 뭐 에코프로나 뭐 네. 무슨 이런 근데 그걸 레인보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주식 투자가 그렇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원칙을. 각자 스타일은 네. 다 다르겠지만 네. 그 살 때부터 네. 매도를 내가 어떻게 할까 네. 미리 좀 정해놓고 네. 들어가자. 짧게 할 건지. 알겠습니다. 예, 시장 얘기 참 할 얘기 많은데 시간은 정해져 있고. 예. 네. 염사님하고는 염사님이 술을 안 좋아하시죠? 좋아는 하는데 오. 못 마시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네.
이게 술을 마시고 싶은데 오늘 같은 또 마시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일을 해야 되니까 네. 저녁에도 뭐 제가 그렇다고 뭐 장 안 좋으니까 저 내일 방송 안 하겠습니다. 뭐 저는 또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해보세요. 어떻게 아니, 되나요? 안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저는 제 할 일은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이런 날은 뭐 하냐면 요즘엔 저는 이제 노날콜은 마셔요. 노날콜. 예. 그거는 이제 알코올 젊은 프리. 예. 근데 맥주마다 거의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엔 또. 뭔가 좀 빠진 섭섭한. 아니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예. 기분이가 되자. 아니 거기 우리나라 최고 관광지에서 나오는 그 맥주 있잖아요. 예. 그 제가 이제 간접 광고하면 안 되니까. 네, 예. 그거는 거의 제가 뭐 마셔봤고 노날콜 마셔봤거든요. 네. 거의 그냥 똑같아요. 그렇군요. 완전 똑같아요 맛이. 피디님 밀키만 사. 예. 그래서 그거 그거는 없이. 한 네. 번씩 스트레스 받으면 네. 저녁에 한 잔씩 마시고는 있어요. 예. 좋은 팁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 시장 얘기들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음은 그래도 우리 영미사님 모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뭐 구조적 성장주와 함께 그래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한 축 반도체가 뭔가 살아날 듯 말 듯한 분위기입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영미사님, 예. 연반 이거 아닌데 영미사님의 반도체에 대한 뷰 그리고 또 지금 시장에서 그나마 사이클 바닥 찍고 좀 돌아가려고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된 또 얘기를 좀 들려주시죠. 근데 이게 지금 시장이 이제 반도체도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네, 매크로가 전혀 안 도와줘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뭐냐면 펀더멘탈 말씀드리면요. 네, 펀더멘탈 보면 반도체는 그냥 사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펀더멘탈 상으로. 네, 왜냐하면 업황 바닥에서 돌렸잖아요, 이미. 네, 이미 돌렸고 뭐 하이닉스 실적 발표 때도 얘기가 나왔고. 네. 그다음에 실제 지금 디램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라가고. 근데 살짝 멈춰 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재고도 줄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지금 메모리 업체들의 지금 전략은 뭐냐면 안 돼? 업황 안 돌아가면 더 줄이겠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무조건 예. 그게 될 수 있는 업종이에요. 경쟁자가 없으니까. 네, 자기네들끼리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분명한 건 반등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업황은 돌린 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논란은 있죠. 수요가 아직 안 좋은 거 아니냐. 그게 문제입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요즘에 중국의 스마트폰 데이터도 음. 그렇고 뭐 화웨이 판매도 그렇고 네, 중국도 더 나쁘진 않아요. 사실 수요 자체만 봐도. 네, 근데 반도체는 항상 공급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공급 축소부터 업황이 돌리고 그다음 맞습니다. 수요. 네, 근데 수요가 우리 예상보다 너무 늦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실망해서 한 번씩 흔들렸던 건데 네. 분명한 거는 펀더멘털 살아나고 거기다가 HBM이라는 또 새로운 상품이 그렇죠. 나왔잖아요. 네. AI라는. 네, 또 과거에도 사이클 보시면 반도체 업황 안 좋았다고 돌릴 때 보면 네. 꼭 신제품들이 나와요. 뭔가 자극할 만한 거요. 근데 옛날에 몇 년 전에 2017년에 슈퍼사이클 왔을 때 네. 그때 유튜브가 끌어당겼죠. 그렇죠, 기억하실 거예요. 그 그렇죠. 클라우드 막 투자해가지고. 서버용 쪽이죠. 예, 예. 2013년인가 아마 그때는 이제 애플 아이폰으로 인해서 네. 5G 시대 4G 포지. 그때 네, LTE 열리면서 그 스마트폰이 완전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 LPDDR4. 예, 맞아요. 그러면서 새 시대가 한번 열렸고. 예. 근데 그때도 그 1년 전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본의 LP다가 망했던 때 맞습니다. 최악일 때였어요, 사실. 음, 근데 그 후로 신제품 그러니까 지금 조건들은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큰 사이클의 조짐은 나오는데 네. 한 가지 다른 게 매크로가 지금 너무나 아, 안 좋아요. 그렇죠. 뭐냐면 반도체 주가에 가장 중요한 게 중에 하나가 금리입니다. 금리. 예. 미국 금리가 꺾일 때 항상 좋았어요. 근데 예. 미국 금리가 너무 높아요. 지난 몇십 년 지금 10몇 년 만에 최고치잖아요. 그렇죠. 5%. 네. 예. 그러니까 반도체 주가가 네. 지금의 제가 말씀드린 펀더멘탈 보면요 이미 저기 올라갔어야 돼요. 예. 근데 매크로가 이거를 못 가게 막아버리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예. 결국 금리만 안정화되면 네. 반도체는 눌렸던 만큼 저는 다시 간다고 봐요. 근데 예. 금리가 안 눌려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예.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치 투자가 이게 가치 투자거든요. 네. 매크로 이슈로 주가는 급나가는데 네. 펀더멘털은 개선. 이게 살아있는 반대로 거. 가잖아요. 예. 지금. 예. 이럴 때는 가치 투자 가능해요. 음, 왜냐하면 매크로도 이게 영원히 고금리가 이어질까요? 그건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구조적인 문제도 많잖아요. 단순하게 지금 맞아요. 뭐 경기만 예. 보는 게 아니고요, 또 지금요. 그래서 고금리는 이어질 것 같아요. 옛날보다. 네. 근데 지금의 고금리가 내년에도 이 정도 금리가 유지될까? 그렇죠. 그러니까 언젠간 좀 이렇게 금리는 지금보다는 좀 다운되지 맞습니다. 않을까? 예. 네.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추론을 해도 그렇게 본다면 네. 또 거기다 중국은 또 반대로 부양하고 있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중국은 좀 부양해주고 미국은 긴축하지만 긴축 끝나가고 네. 조금만 이게 꺾여준다면 야. 매크로도 네. 여기 지금 시점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반도체는 어쨌든 지금 좀 힘들지만 뭐 네. 시장 전체가 안 좋으니까 음. 반도체가 1순위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네. 이 이유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펀더멘탈은 분명히 좋아지는 건 맞는데 맞습니다.
이게 지금 매크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네. 주가 빠졌다. 그래서 오히려 기회 아닌가.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포트폴리오에 여러 업종들이 있겠지만 음. 리밸런싱을 한다면 네. 뭐 일단 1순위는 1순위는 반도체로 좀 계속 더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럼 네. 아까 말씀하셨던 거 같이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지금 포트폴리오 교체를 좀 적극적으로 하실 분이라면 예. 다 팔고 반도체 사라. 다 판다고. 근데 왜냐하면 그 포트가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몰아가라. 그러니까 저는 네. 그쪽으로 좀 비중을 네. 늘릴 필요는 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가 네. 반도체 같은 스타일이다. 지금 이거보다는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 네. 예, 그러면 팔 일 없죠. 네. 예를 들면 또 한 가지가 전 조선업종도 괜찮게 보여요. 조선업종에. 예, 조선업종도 보니까 네. 이번에 하나오션이 흑자 전환했어요. 맞습니다. 깜짝 놀랐거든요. 물론 예. 일회성은 약간 있긴 예, 있는데. 근데 예, 그거 빼고도. 제외해도 네. 흑자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들도 올리고 하는데 네. 뭐냐면 조선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카타르에서 또 막 현대중공 수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고조대입니다. 예. 예. 근데 LNG 시대가 이대로 끝날까요? 안 아무리 끝나죠. 공부해봐도 이대로 쉽게 안 끝나고 거기다 배는 교체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조적인 성장도 있는데 실적이 지난 몇 년간 정말 엉망이었잖아요. 맨날 수준이 적자 만큼 보고. 받아놓고요. 예. 네. 근데 이제 끝나가잖아요. 네. 그럼 뭐죠? 구조적 성장에다가 이 실적 실적까지. 들어가고. 예. 근데 주가는 급락했어요. 네. 아마 30% 이상 고점에서 빠졌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조선주도 네. 한참 잘 가다가. 예. 그러니까 이것도 반도체랑 비슷한 거죠. 상황. 기회다. 예. 근데 예. 내가 조선주 갖고 있는데 조선주 팔아서 반도체 사는 건 별 아, 의미가 없다는 예. 거예요. 아니면 네. 조선주만 이만큼 갖고 있는데 이거 조금 해서. 아 그런 건 그런 건 괜찮죠. 예, 괜찮다. 너무 예. 많으면. 그래서 예. 그러니까 하나의 예시를 든 거예요. 네.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업종이 음. 이거랑 좀 비슷한 거다. 근데 미래를 누가 알겠습니까만. 네. 그래서 우리가 맨날 리포트도 좀 보고 실적도 체크하고 전화도 해보고 하면서 네. 체크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이상이 없으면 음. 이제 옮겨 가시란 얘기예요. 음. 저는 이제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보는 게 작년에 그 네. 급락장에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잘하신 분들은 네. 올해 상반기 성과가 사실 좋았죠. 좋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만 보고 우리가 시장을 보면 그냥 네. 아무래요. 주식 다 파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건- 당장만 보면 그렇죠. 지수만 보고 네. 떨고 있고 더 이럴 빠질 수밖에 것 없죠. 같고. 예. 예. 근데 어차피 지금 시점에서는 내년 보고 투자하는 거니까. 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그런 게 뭘까? 네. 반도체나 조선업종 같은 게 뭐가 될까? 좀 계속 한번 찾는 시기 아닐까? 그렇게 좀 그렇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또 이제 그런 거 예전에 이제 사이클과 같이 보게 되면 네.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바닥 찍고 좀 올라가게 되면 뭐 거의 뭐 50% 이상 100% 낮다 주가가 올라가는 게요. 예. 그러면 그 중간에 소부장들이 또 역할을 소부장도 또 많이 상당히 역할을 해주죠. 네. 네, 그 중에서 또 요즘은 대세가 HBM, 네. 네, AI가 끌어온 새로운 혁명 이러면서 HBM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네. 이럴 때 그러면 차라리 뭐 그 IDC라고 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빼고 이쪽도 좀 담아보는 거 어떨까요?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특히 삼성이 더 괜찮다고 보고 삼성이 더 있어요. 낫다.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요즘엔 경쟁력이 더 좋아요. 네, 당연하죠. HBM은 앞서가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만큼 밸류가 비싸져 버렸어요. 아, 거의 역대 밸류 중에 최상단까지 와버렸어요. 그렇습니다. 13만 원 기준으로. 네, 그래서 이미 한번 찍어버렸기 때문에 네. HBM 모르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투자한다면 삼성전자가 더 매력적이라고 봐요. 삼성전자는 못 올라갔어요 전혀. 그걸 쫓아갈 주가잖아요. 테니까 예. 또. 예. 그래서 결국 메모리 삼성 같이 가거든요. 거의 예. 나중엔. 예. 그래서 저는 종합 반도체 회사를 오히려 지금은 기회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지금 후공정이 올해 너무 좋았잖아요. 뭐 아우, 한미 반도체 5배인가 6배 올랐을 거예요. 오늘도 안 빠집니다. 예. 네. 아니 급락장에도 안 빠져요. 예, 예. 근데 그만큼 대단하고 뭐 대주주까지도 그렇게 주식을 사버리니 그 자사주소가 제가 한미 반도체를 작년도에 저는 한미 반도체를 굉장히 좀 공부하면서 네. 좀 긍정적으로 봤던 게 네. 그때 업황 최악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작년. 근데 그때 뭘 보면서 야 이 한미 반도체는 좀 속으로 좀 그랬어요. 예. 이건 대레사다. 왜냐하면 주주 가치를 재고요. 예, 예. 자사주 소각을 매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야, 예. 이런 상황에서 무슨 자사주 소각까지 예산을 예. 친절하게 해주냐. 음. 근데 진짜 됐죠 회사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상을 저는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지금은 한미가 아무리 좋아도 네. 비싸요. 밸류는 비싸요. 네, 그러니까 예. 저는 아무리 좋아도 네. 비싸면 투자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에요. 예. 저는 지금은 네. 아무리 그게 좋더라도. 그래서 지금 이제 와서 6배 올라간 기업을 HBM 좋으니까 난 또 사서 몇 배 더 수익 내겠다. 네. 이거는 네. 반대로 갔을 땐 데미지가 또 너무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HBM주 중에서 혹시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못 오른 것도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고 네. 아니면 전공정은 지금 사실 왕따당 있잖아요. 거의 뭐 움직임이 예. 없습니다. 예. 그럼 차라리 내년 보면 전공정이 훨씬 편하죠. 네. 뭐 오른 게 없으니까. 네. 근데 업황 돌리면 어차피 삼성과 같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쪽에서 한번 반도체에서 좀 못 오른 게 있다면 네. 한번 기회를 또 포착해 보는 것도 음. 좀 어떨까? 네. 그러니까 예. 이 지금이라면 이제 전공정 쪽으로 약간 네, 포인트를 맞추고 가격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가격도요. 예. 네. 어차피 이번에 실적 다 엉망으로 나오겠죠.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엉망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그래도 이제 같이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 아마 좀 그 저희가 4대 천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전공정 뭐 저희가 다 아는 그 예. 회사들 그거 보게 되면 근데 전공정 중에서도요. 네. 되도록이면 그쪽이 좋긴 좋아요. 네. 그 선단 선단공정. 공정이랑 예. 예. 그 약간 증착 장비 네, 같은 거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ALD 증착 장비 이런 쪽이 사실 좀 좋긴 한데 예, 예. 왜냐면 그쪽은 투자를 계속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네, 제가 아예 대놓고 보겠습니다. 뭐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또 유진테크, 네 이런 회사들 한테 뭐 저 CT에서 리포트 나오고 막 엉망으로 만들었다가 그래도 양호하게 움직이는데 예. 제일 못 간 게 이거 같아요. 테스. 네, 거의 예. 그 자리 제 자리. 근데 이런 건 이제 부담도 없죠, 사실. 그렇죠. 크게.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쪽인데 또 원익 IPS가 있네요. 이런 것들 보면은 야, 근데 그냥 결국엔 이제 네. 이들이 주도주가 된다 꼭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못 결국엔 쫓아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업황이 돌리면 네, 어느 시점에서 다 쫓아가니까. 네, 네, 다만 지금 전공정에서는 증착 쪽이 가장 그래도 증착 쪽이 모멘텀이 좀 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쪽을 한번 좀 네. 보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가까지 갈래다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네. 많아요. 그러니까 네. 반도체는 이게 공부해 보시면 네. 정말 끝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반도체 얘기들 좀 말씀드렸는데 항상 그렇죠. 안 좋을 때 공부해야죠. 네, 그래야 저희 실력도 늘고 시세 보고 있으면 뭐 합니까? 예. 공부 열심히 해서 또 다음 뭐 먹을 거 없나 이거 찾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참 네. 이 보면요 올해도 보시면 7월에 네. 그 생각은 저도 많이 들어요. 저도 이제 요즘 강연회 같은 걸 많이 가거든요. 하는데 네, 그런 얘기를 저도 좀 많이 해드려요. 예. 그러니까 차트를 딱 보면 네, 예를 들면 올해 7월이나 6월에 네. 뭐 로봇주나 2차 전지나 네.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인 투자 특히 처음 하신 분들이 그거 보고 안 살 수가 있을까? 솔직히 맞습니다. 그 생각은 좀 들어요. 또 그때는 다 그런 것만 문의해요. 예, 네. 문의하고 네. 근데 사면 또 가요. 아 그냥 사도 그냥 올라가 일단. 그냥 한 며칠 후에 20% 수익 나 있어요. 네, 거기에 못 벌게요. 네, 그러니까 안 살 수가 없게 또 움직여요,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급락장이 오고 나서 아마 특히 초보분들 그때 만약에 사신 분들은 손실이 크실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제가 꼭 무조건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그 너무 시세 좋을 때 막 좋다는 얘기 아마 6, 7월 경험해 보세요. 아마 그 떠올려 보세요. 네, 그때 그런 장이 앞으로도 수백 번 반복될 거예요. 맞습니다. 또 나와요. 네, 반드시 또 나오는데 네, 그럴 때 참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네. 그 훈련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반드시 성공하는데 그게 어려워요, 솔직히. 근데 맞습니다. 그거 못하면 저는 주식으로 성공할 방법은 없다. 아니면 손절을 참아야 잘하든가. 근데 손절 못하니까 하는 그게 얘기예요. 문제죠. 못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문적으로 김민수 대표님처럼 훈련 되신 분들은 내가 비싸게 사도 10배 오른 종목도요. 이게 하루 이렇게 봐가지고 아니면 잘라. 이게 되는데 네. 초보분들 못해요. 아 그러니까 진짜 못합니다. 네. 그래서 아예 저는 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네. 애초에 그러니까 막 이제 유명한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막 이렇게 해서 이게 올라간 기업도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도 네. 수익 낼 수 있다. 그 아이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건 뭐 예. 달인이죠, 달인. 예. 근데 초보분은 따라하지 마시라는 얘기. 아, 예, 진짜 예. 낙마합니다. 맞습니다. 다 다쳐요. 네. 초보분들 왜냐하면 손절을 못해요. 그렇죠.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분들은 하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그 훈련이 자기가 될 때까지는 최소 5년은 해보셔야 돼요. 네. 그거 하려면 네. 그 전까지는 절대로 이렇게 오르는 종목, 막 신고가 나는 거 쫓아가는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주변에서는 다 그 얘기밖에 안 하고 있고 예. 그게- 강세장에선 그 얘기만 하니까. 그렇죠. 예. 그거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래도 막 또 관련주 이런 것도 네. 덜 오른 주 막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또 쫓아가. 코 끌려가는 거죠. 예. 네. 제가 제일 황당했던 기업이 제가 이거는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던 건데 네. 그때 이제 막 포스코홀딩스나 네. 막 이 무거운 기업들이 하루에 막 10% 와, 급등한 적 예, 있죠. 예. 2차 전지, 리튬 이런 거 붙으면 날아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LS가 상한가 간 거 기억나시죠? 네. 제가 그거 딱 보고요. 저는 네. 원래 LS를 긍정적으로 봤던 네. 사람이거든요. 옛날에 분석을 해보니까 네. 이 포트폴리오도 괜찮고 하는 사업도 해적 케이블에다가 야 근데 주가도 PBR도 몇 배 안 돼요. 네. 0.5배였나? 네. 근데 어쨌든 주가가 이제 천천히 움직였는데 네. 갑자기 어느 날 상한가 간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네.
2차 전지랑 이제 엮인 거예요. 엮였고. 예, 엮였고. 근데 물론 2차 전지 사업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메인은 아닌데 네. 상한가 간 날 제가 사실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건 아니다. 이건 솔직히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네. 이건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날이 끝이었죠, 사실은.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네. 시장이 될 때는 네. 이게 주변 주까지도 그렇죠. 다 당겨버려요. 그- 그럴 때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상담을 받았거든요. 네. LS를 그때 올라갈 때 사신 분이 따라하셨군요. 저한테 또 물어보셨어요. 네.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네. 아니 거기서 사면 안 되는데 네. 이제 물리신 거예요, 그분은. 네. 근데 그때가 아마 9만 원인가 할 때, 네. 예, 지금 이제 8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네. 근데 그나마 LS는 이렇게 비싼 기업은 아니라서, 그렇죠. 네, 근데도 비싸게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 대가를 또 치르게 되잖아요. 더 후폭풍이 심한 게 예. LS 일렉트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초전도체로 묶여가지고. 아 맞아요. 네. 저도 그때가- 맞아요. 예. 저도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네. 반도체 중에 네. 한양이엔지 아시죠? 아, 한양이엔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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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회사가 원래 되게 무거워요. 엄청 무거운 회사죠. 무겁고 근데 네. 인프라 하는 회사고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공부를 해보고 막 실적도 보고 하니까 퍼뭐 3배 예. 네. 싸고 그리고 인프라 투자 앞으로 많이 할 것 같아가지고 네. 좀 개인적으로는 뭐 나쁘진 않겠다. 네. 그리고 잃을 게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요. 예. 근데 어느 날 상한가가 알고 봤더니 예. 초전조체. 맞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사세요 파세요 안 하는데 네. 그날은 솔직히 그랬어요. 그 한양이엔지가 2만 원 간 날이었어요. 네. 이건 진짜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냥 얘기하고. 아닙니다가 파시란 네, 얘기군요. 사실은 예. 약간 네. 근데 직접 얘기 못 하니까 네. 이건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닌가요? 예. 예? 이거 한양이엔지 이러다 나중에 망가질 것 같다고 전 걱정된다. 오히려, 예. 근데 실제로 망가져 버렸어요. 그렇죠. 완전히 네.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지금 나와 버렸어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또 예. 매도하는 거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네. 방금 생각난 건데 그거예요. 올라가는데 예. 테마로 올라갈 때가 있어요. 방금 아까 그렇죠. 초전도체 네. 그냥 무조건 파셔야 돼요. 음. 그냥 뒤도 보지 마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 투자 아이디어가 아닌데 테마 엮여서 어떤 올라갔다는 테마로 거. 그냥 내가 생각하는 이 아이디어가 아니거든요. 네. 그 초전도체는 전혀 생각 못하는 아이디어잖아요. 네.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건데 어디 뭐 수급에 엮여서 올라가거나 네. 갑자기 급등할 때 음. 이럴 때 그냥 정리해 버리셔야 돼요. 맞습니다. 아니면은 어느 날 갑자기 뭐 상한가나 한 20% 올랐는데 네. 예를 들면 실적으로 갔어요. 예. 그거는 굳이 뭐 그렇게 막 급할 그쵸. 필요 없는데 아니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요. 아무리 뭐 회사에 전화해도 회사도 모르고. 정치 테마가 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예. 그것도 파는 게 좋아요. 네, 되도록이면.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또 반도체와 관련된 주변 얘기들 해보았었는데요. 또 이맘쯤 되게 되면 아까 우리 여미사님 살짝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은 거. 예, 그러면 이런 때 내년을 바라보고 구조적인 성장을 기대하면서 또 체크해봐야 될, 또 공부해봐야 될 섹터들이 있겠죠. 아까 네. 나오셨던 게 첫 번째가 화장품 나왔고요. 화장품은 근데 이미 네. 좀 올라서 좀 올랐다. 예, 이미 올해 5-6배 또 오른 것도 많아서 네, 저는 화장품은 그냥 이제는 트레이딩 정도만. 트레이딩 정도만. 왜냐면 이제 이 인디브레드는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건 알아요. 네, 내년도도 더 좋아질 것 같은데 네. 다만 주가가 싸야 되거든요. 아유, 좀, 예, 예. 예. 근데 네. 그때 또 한번 보시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네. 불과 한 2-3달 전만 해도요. 네. 임플란트 나쁘게 본 부분은 거의 없었어요.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반토막 났어요, 거의. 그렇죠. 예. 고점에 순식간에. 네, 그 잘 나가던 기업들이 네. 아니 그렇다고 뭐 크게 악재 나온 것도 없어요. 그 중국 그죠? 소비가 어쩌고저쩌고 예.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근데 네. 중국 소비 뭐 언제 좋았나요, 솔직히. 그잖아요. 뭐 VBP 하면서 구조적으로 좋아져서 네. 올라갔는데 제가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배웠던 게 네. 진짜 영원한 상승이 없구나. 맞습니다. 이 예. 잘 나가는 업종도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는구나. 네, 왜냐하면 임플란트가 싸진 또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올라가면서. 네, 그러니까 이 화장품도 비슷해요. 네. 구조적으로 성장해도요. 중간중간 주가 폭 나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임플란트 한번 보시면 덴티움이 대표 주자인데 이제 요즘에 올라가잖아요. 이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저런 기회가 또 와요. 기다리면. 네. 그러니까 근데 덴티움이 저 18만 원 갔을 때는 네. 누가 덴티움 뭐 욕하는 사람 있습니까? 앞으로 다 좋게 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뭐 나쁘게 보신 분은 거의 없어요. 사실 저 때만 네, 해도. 네. 근데 저런 기업도 저렇게 무너져 버려요. 저도 이때 그 배터리 아저씨처럼 이빨 아저씨 돼 보려고 이때 막 털었다가 네. 그냥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이런 게 말. 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또 예. 배우는 거잖아요. 사실 예. 한 번 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영원한 상승이 절대 없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네. 화장품도 저는 업종은 구조적으로 좋아도요. 네. 그게 주가에 어느 정도 몇 배 반영이 됐으면 네. 좀 기다렸다 사자. 음. 예, 분명히 저는 또 기회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직 화장품 그렇게 많이 빠진 것 같지는 않아서 네. 예, 그냥 지금 한다면 굳이 좀
단기 매매만. 단기 매매 그러니까 예. 좀 밀렸을 때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 하는 예, 정도. 트레이딩 예. 정도. 네. 예, 그 정도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게 혹시 그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력기기 전력기기도 이미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다. 제가 HD 현대일렉트릭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숫자 너무 좋더라고요. 예, 저 좋은 숫자에도 이제 주가 반응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전보다는. 예. 시총이 한 2조 7천억 가까이 되네요. 근데 네. 이것도 구조적 성장 분명히 맞아요. 네. 뭐 왜냐하면 앞으로 신재생도 해야 되고 미국은 인프라가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전력기기도 네. 영국도 마찬가지고 풍력을 설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력망이 안 돼가지고 네. 이거는 무조건 되는 스토리 맞는데 네, 그 주가들이 몇 배씩 갔잖아요. 네, 예, 이미 이 스토리 모르는 분들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데 만약에 네. 향후에 며칠 전에도 수출 꺾이니까 네. 바로 폭 나가더라고요. 그런 자리에 사는 건 어떻습니까? 밀렸을 때. 그런 아니요, 저는 아직도 반대다.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높다. 이미 주가가. 주가 위치 자체. 네. 그리고 네. 최근에 건설기계가 완전 폭락했잖아요. 와, 예. 둘이 같이 갔었어요 원래. 맞습니다. 예. 건설기계랑 네. 이쪽이. 근데 건설기계 이제 이 전력기기는 그래도 숫자가 나오니까 버티는데 이거 네. 보세요. 그냥 완전 망가져 버리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 네. 전력기기 아무리 좋아도 네. 지금은 초보자분들이 접근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 지났다. 예, 그건 이제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의 영역인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전력기기 지금 좀 보수적으로 보자. 지금은 단기. 근데 나중에 혹시 네. 이런 또 급락이 온다면 네. 그때 들어가시라는 싸지면 얘기예요. 사자. 예, 예. 지금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항상 저는 이제 가격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격도 같이 보자. 예.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반도체 빼고 반도체 말고 이제 네. 올해 근데 어쨌든 우리가 2차전지가 요새 안 좋지만 네. 왜 2차전지가 올라갔을까에 대한 구조적인 그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왜 이들이 이렇게 올해 상반기에 많이 갔을까? 네. 그게 물론 개인 투자분들의 매수도 있겠지만 네. 그 근본 원인은 네. 결국엔 자동차가 바뀌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차가 전기차로 바뀌잖아요. 네. 그 중심에 배터리가 있는 거고 네, 그걸 반영해서 간 게 일단 가장 크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예. 근데 아직 전기차 제대로 바뀌지도 않았어요. 제대로 그럼- 시작도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예. 네. 근데 주가가 이제 너무 빨리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그러면 또 여기서 뭐가 바뀔까? 네. 바뀌는 데서 큰 시세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반도체를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 게 이제 우리 AI 시대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 중심에 결국 반도체가 필요한 거니까. 네, 이제 핸드폰도 다 AI 들어오는데요. 네, AI 뭐 다 들어올 거고 네. 그러면 AI에 쓰이는 반도체는 성능이 더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반도체를 구조적으로도 네. 지금 업황상으로도 네. 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가격도 안 비싸잖아요 사실 그렇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럼 또 이거 말고 AI 말고 또 바뀌는 게 자동차에서 우리가 배터리 얘기만 했지만 자율주행. 자율주행이죠. 예. 이제 우리 운전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네. 인간이 타긴 타야 되지만 그렇죠. 점점 운전대에서 손을 놓게 될 시간이 늘어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미 테슬라는 그걸 시연을 했고 네. 근데 테슬라가 멱살 잡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테슬라가 안 했으면 몇 년 더 늦어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하려고 그랬어요, 솔직히. 맞습니다. 돈도 안 되는 거 지금 네. 당장. 네. 근데 일론 머스크는 일단 하는 사람이에요. 저지르죠. 난 무조건 하겠다.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지금 어쨌든 계속 하고 있고 AI 쪽에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저는 자율주행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우리나라가 뭐 잘하는 거 결국 그쪽에 들어가는 부품 회사잖아요. 부품 장비 전장, 이런 예, 거죠? 전장 부품 쪽이니까 네. 뭐 특히 카메라나 네. 뭐 아니면 MLCC도 있고 네. 거기 들어간 반도체. 네. 예. 요즘에 일부 자율주행 반도체 칩이나 카메라 회사들은 주가 엄청 올랐더라고요 또. 올랐으면 네. 싫어하시잖아요. 예. 아니 근데 네. 그걸 이제 빠질 때 투자하시는 아, 얘기죠. 예, 근데 예. 그 기업들 중에도 안 네. 간 것도 많아요. 그런 중에도 안 가는 예. 거 많다. 저는 오르는 건 하지 마세요. 예. 당연히 오르는 걸까지 뭐 굳이 네. 투자하실 필요 없는데 네. 이것도 이제 구조적이란 얘기예요. 아 예. 예. 근데 이 기업들은 요새 주가가 오른 것도 있고 안 오른 것도 있지만 네. 자율주행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네. 그래서 가장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저는 이쪽 아닌가. 아,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로봇인데 로봇. 근데 로봇은 좀 아쉬운 게 올해 시세가 나버렸어요 이미.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좀 시간 걸릴 것 같지만 아, 네. 근데 왜 로봇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냐? 네. 테슬라 때문에. 테슬라도 그렇고 이제 로봇 공개했잖아요. 예. 예. 옵티머스. 예. 예. 근데 일론 머스크의 목표는 집집마다 하나씩 그 옵티머스 놓는 거라고 네. 하더라고요. 예. 음. 그럼 이제 우리 집에 비서가 한 명씩 생기는 거죠. 그 내 일을 도와줘. 네. 진짜 편하긴 하겠죠. 근데 이제 위급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스위치는 꼭 있어야 된다. 그 아. 얘기는 하더라고요. 혹시 로봇이 나를 말 안 공격할 듣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예. 네, 근데 그 얘기는 하는데 네. 근데 일론 머스크는 이제 로봇까지도 음. 예, 생각하니까 네. 로봇 산업의 발전은 이건 시작이다. 그- 다만 이제
로봇도 아시다시피 올해 많이 뭐 올랐- 주가가 예. 너무 달려가지고 네. 이제 분명히 한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는 네. 주가 좀 부진할 것 같아요. 그 예, 또 근데 거기서 또 상반기 좋았던 거. 예, 너무 네. 좋았으니까 네, 그러면 또 또- 옥석 가리기 하셔가지고 네. 로봇주들도 한번 잘 음. 봐보시고. 근데 이 산업들은 이제 그렇죠. 태동하는 산업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OLED OLED는 저는 뭐 구조적 성장은 아니라고 구조 봐요. 성장은 아니다. 예.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네. 이게 약간 반도체 성격이에요. 네. 좋아진다. 네. 내년엔 좋아지는 게 명확하다고 저는 보는 게 예. 그래서 이 OLED도 이렇게 안 좋을 때 비중 늘려가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 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스마트폰이 더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미 다 맞을 매는 다 맞았고 네. 더 나쁠 게 없는 상태인데 근데 여기서 뭐가 좋아져야 우리가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년에 아이패드에 OLED 일단 탑재되죠. 네. 예. 갤럭시 중저가에도 들어갔네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OLED가 점점 확산이 되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애플이니까 네. 애플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OLED는 그 면적 계산해 보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스마트폰 한 6천만 대 정도 와. 되는 그러니까 원래 1,000만 대인데 네. 면적이 6배 들어가요. 그렇겠네요. 예, 크기 네. 그리고 소재가 2배가 들어가요. 네. 한 기기당. 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계산해 보면 아이폰이 보통 1년에 한 2억 대 팔리거든요. 네. 2억 대 한 30% 정도. 30%더 늘어. 그러니까 30%의 신규 수요가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이제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그렇죠. 이번에 그 제너시스 GV80 새로운 모델 나왔잖아요. 네. 그 모델을 보니까 OLED로 네. 일체형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LCD 썼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쪽도 OLED로 이제 음. 바뀌어가고 나중에 맥북도 이제 OLED 넣을 거고 네. 거기다가 뭐 이제 앞으로 뭐 VR 기기나 이쪽도 예, 예. 대부분 OLED.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OLED 수요는 늘어나고 TV도 결국 바뀔 거예요 OLED로. 그렇겠죠. 그리고 PC도. 그러니까 기존에 PC나 TV 지금 최악이잖아요. 근데 보면 제가 TV는 잘 모르겠는데 PC 쪽은 2025년도에 윈도우 10이 네. 운영 종료돼요. 맞습니다. 예. 그럼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이면 PC 지금 2020년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일하느라고 네. 노트북 많이 샀죠. 그렇죠. 그 교체 수요 보통 4, 5년 되거든요. 네. 내년이면 돌아와요. 들어오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늦어도 PC는 내년 하반기에는 돌아선다. 네. 그러면 이게 디스플레이한테도 나쁠 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디스플레이 업종도 네. 예, 일단은 이건 반도체만큼의 구조적 성장은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 실제적으로. 네. 왜 그러냐면 뒤에 중국이 있어서 그래요. 중국이 금방 쫓아오니까. 따라오겠죠? 예. 네. 그래서 예. 저는 디스플레이 업종은 네. 트레이딩 트레이딩. 개념 무조건 장기 투자하시면 안 네. 되고 예. 트레이딩인데 지금 트레이딩하기 좋은 가격까지 지금 오고 있어서 네.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 단 이거는 이쪽 디스플레이 쪽은 적으면 20에서 한 50% 정도. 네. 요 정도 업사이드만 보고 네. 좀 트레이딩 해라. 그러니까 아. 급등할 때는 팔아야 되는 업종이다. 아, 예. 이런 좀 관점으로는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지금 염미사님 모셔서 시장 얘기부터 섹터 얘기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금방 갔네요. 그러게요. 자주 모시고 싶은데 워낙 바쁘셔서 아유, 아닙니다. 저희가 찾아가서 뵈야 될 것 같은 그냥 계세요 하고 쑥 들어가서 그냥 바로 얘기 나누는. 오시면 좋죠. 예.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렸고요. 특히 시장 안 좋은데 가뜩이나 염미사님도 그러게요. 짜증나실 텐데 이렇게 그래도 짜증보다는 이제 저도 막 이게 멘탈이 나가요. 이런 날은. 이루고 있는 거죠. 예, 어우, 뭐 이러면서.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제가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해도 안 들려요. 이런 날은. 솔직히 맞습니다. 안 들려요. 예. 그건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런 급락장은 언젠가는 끝나고요. 그렇죠. 급등장도 똑같아요. 영원한 급등장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7월의 흥분과 지금의 공포잖아요. 네. 투자는 반대로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항상. 그래서 지금은 공포를 이겨내시는 네. 그런 전략으로. 차라리 못 하겠으면 방송이고 뭐고 다 끄고 네. 며칠 좀 기다리세요, 그냥. 왜냐면 흔들려 버려요. 요거까지만 보시고 네, 끄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 것까지만 보시고 끄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예. 오늘 함께 나와주신 염이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